안녕하세요. 젠만의 별공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는 원단에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요. 원단이 늘어나는 것도 방지해주고 힘이 없는 원단에 두께감도 보완을 해주고 흐느적거림 없이 빳빳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심지도 종류가 워낙에 많지만 오늘은 많이 사용하는 3가지 심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방 심지, 커버링 심지, 실키 소잉 심지입니다. 3가지 심지 중에 가장 두껍고 힘이 있는 심지는 가방 심지입니다. 힘있고 탄탄한 소품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커버링 심지와 실키 소잉 심지는 부드러운 심지인데요. 커버링 심지가 실키 소잉 심지보다 두께감이 있고 보온성도 있습니다. 커버링 심지는 북커버를 만들거나 부드러운 가방이나 소품을 만들고 싶은데 너무 힘이 없어서 흐느적거리는 건 싫다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실키 소잉 심지는 얇은 심지인데요. 원단이 늘어나는 거는 싫지만 두께감이나 힘있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로 옷을 만들 때 바지 주머니 부분이라던가 단축구멍을 내야 하는 자리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 원단에는 이 심지를 써라, 이 소품을 만들 때는 이 심지를 써라 하는 건 없습니다. 원단에 따라, 소품에 따라, 그리고 내 취향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단에 심지를 어떻게 붙여야 할까요? 재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붙이면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작업입니다. 심지를 붙이고 재단을 하는 방법은 3가지 심지가 같습니다. 먼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원단의 사이즈 또는 패턴이 있어야겠죠. 저는 보시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패턴을 준비했는데요. 이 패턴에 맞게 원단을 재단을 해야 되겠죠. 원단을 재단하고 심지를 붙일까요? 아니에요. 원단은 패턴보다 살짝 크게 재단을 합니다. 저는 수강생분들께 1cm 정도 여유를 두고 재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재단을 하면서 1cm 여유가 있게 재단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팔까요? 파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 원단에 여유를 두고 잘라내서 잘라낸 원단에 맞춰서 심지도 잘라줍니다. 지금 보시는 건 가방 심지인데요. 심지를 펴두고 내가 잘라낸 원단을 대놓고 원단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원단을 여유있게 잘라주는 이유는 원단에 심지를 붙일 때 원단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줄어들기도 합니다. 원단을 딱 맞게 재단을 했는데 틀어져 버리거나 줄어들면 낭패겠죠. 이제 원단에 심지를 붙여 보겠습니다.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큰 원단을 준비를 했는데요. 심지를 붙이기 전에 원단을 먼저 바닥에 놓아 주시고 구겨진 부분이 있으면 다리미로 펴주셔야 돼요. 이걸 그대로 심지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접힌 자국이나 그런 부분이 그대로 심지에 붙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다림질을 해서 구겨진 부분을 펴주시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단을 놓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안과 겉이 없는 원단인데 여러분들 하실 때는 꼭 원단의 안쪽이 보이게 놓으셔야 돼요. 원단의 안쪽이 보이게 놓고 원단 위에 심지를 올려주시는데요. 심지를 보면 까칠까칠한 부분이 있어요. 맨들맨들 그냥 원단인 부분이 있고 이 까칠까칠한 부분이 접착 알갱이이기 때문에 원단과 함께 붙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원단 안쪽에 까칠까칠한 접착면이 올 수 있도록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덮어 놓고 저는 스팀이 나오는 다리미를 이용해서 붙여줄 건데요.
심지에 붙어있는 알갱이들이 스팀과 열에 의해서 녹으면서 원단에 붙기 때문에 이 스팀 다리미가 없는 분들은 원단에 물을 뿌려놓고 다림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무기로 먼저 물을 좀 충분히 뿌려주시고 심지를 그 위에 대고 다림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스팀 다리미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하세요. 이제 심지를 붙여 볼 건데요. 다림질을 해주실 때도 이렇게 쓱쓱 지나가면, 그냥 일반 다림질 하듯이 쓱쓱 지나가면 붙는 것 같지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붙었죠. 근데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잘 놓고 다림질을 해주실 때 이 알갱이들이 충분히 녹을 수 있도록 스팀을 주고 2초에서 3초 정도는 머물러 주셔야 돼요. 지금 순서가 위에서부터 전 다림질 하고 있어요. 옆으로 가고 스팀 주고 2초에서 3초 기다려주고 다시 옆으로 갑니다. 요 순서를 반복해서 끝까지 심지를 붙여주시고, 이제 끝에 가시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까지 다려주시고 나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 줄씩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림질을 해주시고, 다림질이 덜 된 부분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얘네들이 아주 딱 달라붙게 돼요. 이게 바로 당겨서 뜯으면 이제 알갱이들이 굳기 전이기 때문에 금방 잘 뜯기는데, 조금 오래된 부분은 잘 안 뜯겨요. 이렇게 당겨야 뜯기는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뜯어진 부분 다시 다림질 해주면 붙습니다. 원단에 심지를 붙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놓고 핀으로 고정을 좀 해주고요. 이제 패턴대로 재단을 해주는데, 재단을 처음에 할 때 심지를 붙이고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파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파내게 되면 심지를 붙이는 과정 중에 줄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틀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서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단을 가재단이라고 하는데, 가재단을 할 때 파내지 말고 본재단을 할 때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심지를 붙이실 때는 이런 순서대로 재단을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원단을 패턴보다 1cm 정도 여유를 주고 재단을 한 다음, 두 번째, 심지를 붙이고, 세 번째, 본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재봉틀로 바느질을 하실 때는 손바느질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를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탄탄하고 깔끔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이 심지 사용은 개인 취향입니다. 원단의 흐느적거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